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. 이주혜입니다. 조민재입니다. 네, 지금 지수가 보다시피 또 한 번 약세권에서 빠집니다. 자,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.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며 과열 공고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서 이 엔비디아와 또 오픈 AI의 이 대규모 투자 협력 소식으로 또 한 번 이 AI의 내부 순환 구조, 그러니까 서로의 수요에 기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회의론에 부추겨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자, 이에 따라서 오늘도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 안에서 또 오라클도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. 네, 맞습니다. 이어서 M7종에서는 테슬라가 유일하게 강하게 상승부를 켜냈는데 역시나 개별주 이슈가 강했습니다.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고요. 본격적으로 마켓 시그널 출발합니다. 이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. 다우지수는 0.37%, 나스닥은 0.3% 하락했고요. S&P 500은 0.28%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비슷한 악재들이 시장을 짓누르는 분위기였는데요. 우선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에 조금 더 신중론이 가미되고 있고, 거기에 더해서 이 엔비디아와 오라클 그리고 이 오픈 AI를 중심으로 퍼진 AI 버블론 여전히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가 않습니다. 이 밤사이에 지수로 움직인 세 가지 이슈들 가장 먼저 만나보시죠. 이 지정학적인 우려와 거기에 미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기본적으로 오늘도 시장의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. 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예정이 되어 있었던 예산안 관련 회동을 갑작스럽게 전격 취소했었는데요.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협상은 특히나 2025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.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경제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위태로운 발언을 이어나갔었는데 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나토 동맹국은 영공을 침범하는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해야 한다고 굉장히 거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. 다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개입할지는 확답을 피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. 이 때문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국제유가도 약 2%대 상승하면서 경계감이 확산이 됐습니다. 거기에 이어서 어제 마찬가지로 오늘도 반도체단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우선 가장 먼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었던 이 마이크론 전반적인 실적 자체는요, 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.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. 다만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사업보다는 부문적인 사업 중에서 이 핵심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0%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실망감에 오늘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.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최근 막대한 자본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오히려 자사의 칩 수요를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돌려막기 흐름이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반도체단 전반에 계속해서 이 약세 흐름이 지속된 가운데 거기에 더해서 알리바바는 계속해서 맹추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밤사이에 AI 투자 관련해서 확대를 한다는 소식에 이 투자 자금을 대폭 늘리겠다는 소식에 주가가 4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. 이 알리바바 CEO는 향후 5년간 전 세계 AI 투자 규모가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존의 3,800억 위안 규모였죠. 이 3개년 투자 계획에 추가로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.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와의 피지컬 AI 맞손을 잡겠다. 이 파트너십 소식까지 이어졌지만 엔비디아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알리바바는 강세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이 다음 장에서 보다 본격적인 이 주가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.
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굉장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. 이 미주호증권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도 더해졌고요. 또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테슬라입니다. 또 밤사이에는 언박스드라는 이 새로운 생산 공정 특허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. 거기에 더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엔비디아 0.86%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요. 역시나 하이퍼스케일러들 위주로 구글은 1.8% 하락 나왔습니다. 다만 메타는 오늘 0.7%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개별주 이슈가 두 가지가 큰 게 있었습니다.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함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약 2%가량 상승했습니다. 이 때문에 에너지만이 유일하게 전반적으로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 나머지 쪽에서는 순환매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는 하락불, 빨간불이 눈에 띄네요. 이어서 특징주 흐름 자세하게 보도록 하실 텐데요. 가장 먼저 이 알리바바와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분야에 맞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이번 상당히 이 라이벌 간의 경쟁 구도보다는 이 협력 구도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물론 우선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밤사이에 굉장히 큰 폭으로 솟아올랐습니다. 약 6%가량 강세를 보였는데요. 우선 AI 모델 QN3 이 맥스를 공개하면서 시장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진 영향도 있었고요.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알려졌죠. 이 캐시우드가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다시 한번 이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추가로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. 반면 엔비디아는 현재 0.82%, 장중에는 거의 1%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투자금이 돌려막기 되고 있다. 그러니까 최근 엔비디아가 집행했던 막대한 투자금이 결과적으로는 이 본인들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 칩 구매를 늘리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들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. 거기에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잠시 후에 2시에 이 스코프센트 재무장관을 접견한다는 소식까지 추가로 전해드리면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오늘 M7 주요 기술주 상황 보도록 하실 텐데요. 우선 테슬라만큼은 굉장히 오늘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. 일단 M7 중에서 가장 갈 곳을 잃었던 그런 투자 자금들이 그나마 가장 이 자율주행차로 기대를 받고 있는 테슬라로 옮겨졌다.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. 또 개별적인 이슈로는 첫 번째로 이 신규 생산 공정인 언박스드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습니다. 이 때문에 테슬라 강한 기대감 가지고 움직였고요. 또 마찬가지로 이 미주호증권에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 조정한 점 역시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. 거기에 메타도 마찬가지로 이 굉장히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반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이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30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. 또 두 번째로는 메타의 AI 라마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메타의 수익성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반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0.18% 하락했습니다. 이 엔트로픽과 파트너십 소식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짐에 따라서 딱히 뚜렷한 호재가 없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. 이어서 추가적으로 M7 상황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이 1.79%, 거의 1.8%에 달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. 우선 비즈니스용 웨이모를 출시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이어졌는데 밤사이에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비교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애플은 0.83% 하락했는데 이 UBS에 따르면 아이폰 17, 아이폰 17의 평균 판매 가격이 생각보다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이고요.
거기에 대해서 또 아마존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. 이 아마존의 AI 코딩 어시스턴트인 Q 디벨로퍼, 이게 이 매출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.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엔비디아 파트너사,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우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.82% 하락했습니다. 이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사업 부문에 부진한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. 거기에 대해서 이 HBM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점유율을 빼앗길 것이다. 그런데 그것을 삼성전자 쪽에 빼앗길 것이다. 이런 리포트가 또 밤사이에 나왔습니다. 이 때문에 마이크론 어제 시간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이후에 분석에서 비관적인 분석들이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오늘만큼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. 이어서 마벨 테크놀로지는 약 7%대 강세 보였습니다. 이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용이 된 모습이었고요. 이어서 인텔 약 6%대 상승을 보였는데 이 애플 측에 투자 요청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. 거기에 대해서 밤사이에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저번 인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. 이 때문에 인텔 오늘 장중부터 강한 흐름 이어나갔고요. 종가 기준으로도 6%대 상승 보였습니다.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할 텐데요. 밤사이에 이 개별주 리튬 아메리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솟아올랐습니다. 약 95%가량, 장중에는 거의 장중에는 굉장히 100%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을 최대 10%가량 취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 이전부터 들려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윤곽이 잡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이 때문에 리튬 아메리카 굉장히 강하게 현재 전략적 국가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고 움직이고 있고요. 거기에 더해서 이 프리포트 맥모란 이미 인도네시아 이 그라스버그 광산에서 상당히 이 큰 사고가 난 여파로 인해서 하락이 이어졌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현재 타격을 입었다라고 밝히면서 이 금값과 이어서 관련된 이 귀금속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고요. 거기에 더해서 유니큐어는 밤사이에 200% 이상 솟아올랐습니다. 이 헌팅턴병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제 임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, 특히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들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. 이어서 이 매크로 지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사이에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. 2%가량 상승하면서 어느새 이 WTI 기준으로 배럴당 65달러 선을 현재 넘어보고 있는 이런 WTI인데요. 우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감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. 또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발언을 이어나갔다.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었죠. 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냄과 동시에 또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이후에 디젤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시 한번 공급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도 1,400원 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. 10원 가까이 올라서고 말았는데요. 밤사이에 또다시 강달러 기조가 이어졌습니다. 이 신규 주택 판매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는데 이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대로 이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 보이는 흐름 나타났습니다. 거기에 이어서 비트코인은 밤사이에 1.7%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우선 밤사이에 클래리티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. 이전에 크립토위크에서 3가지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. 그 당시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. 이번에 두 번째인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다시 한번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전반에 매수세가 돌았습니다. 반면에 이 금 가격은 하락했는데 이 프리포트 맥모란이
시장이 아까 이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에서 치명적인 이 광산 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자, 이 사고로 광산 운영이 중단되면서 구리와 금 생산량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오늘 금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밤사이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동일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다소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.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나란히 강세를 보였는데요.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10년물과 2년물 요새 상승하는 흐름들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에 이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였었는데 최근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그렇고요. 또 연이어지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이 미국채는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